안녕하세요. 추미애 후보가 뛰었던 하남 갑 선거구에서 나타난 그 712의 마이너스 문제, 그 마이너스 712를 두고 지금 무려 4부에 걸쳐서 제가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핵심은 얘네가 이제 제가 그걸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소 뒷걸음치다가 쥐새끼 잡은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핵심은 얘들이 이 개표 결과라고 발표하는 거에 관외 사전 투표가 지역별로 집계되면서 어딘가 사라져 있었죠. 쑥 희석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님이 발견해 준 동별 확정 선거인 명부 상의 선거인 수랑 차이가 나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얘들이 결과로 발표했던 동별 관내 사전 투표, 그게 전혀 엉뚱한 숫자이고, 또 이쪽에 전혀 결과표 내에 나타나지 않았던 확정 선거인 명부를 갖다 놓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게 관외 사전 투표가 이 수치로구나 하는 걸 알아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대박 친 거는 그 제외 국민 수가, 제외 국민 선거인 수가 그 분구가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동, 심지어 특정 투표소까지 쫙 몰쳐 있더라고요. 그거 발견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인 것만 살짝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제 의견에 거의 동의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고했던 대로 에필로그 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이 앞에 4부에 걸쳐서 그 얘기한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왜 여러분들이 특히 공병호 박사님이 관내는 몇 프로, 관외는 몇 프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3대 1, 3장 중에 한 장씩 넣어준다 였잖아요. 특히나 이 경기도 서울 이쪽은. 그래서 나오는 수치가 뭐냐면 대략 63대 37 아니면 63대 36, 이 수치를 우리가 아주 수차례 봐왔어요. 늘 지금 그걸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야. 근데 여기 추미애 후보 쪽에 보세요. 요게 관외고 요게 관내예요. 57대 42라 그러면 이게 그 조작값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요게 대략 0.8이 아니고 8표당 한 표 아니면 9표당 한 표를 넣어주면 57대 41, 56대 43 이렇게 평균하면은 대략 56대 42, 그 정도로 조작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전선거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선거인 수를 올렸거나 심지어는 개표 도중에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도 그 수치를 올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뭉태기로 보는 거예요. 뭉태기로 갑자기. 걸러지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8 아니면 9당 하나씩 늘어가도록 해놨다가 저기 어디였죠? 신장 일동에 이게 여러 군데를 건들면 이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지들이 뭔가 후속 작업을 해야 될 거에서 스탠스가 꼬일 것 같으니까 그냥 알기 쉽게 요 2개 동에다가 요 간북동도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여기다 푹 집어넣은 거야. 숫자를 푹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른 동에서처럼 이렇게 관외 사전수가 여기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개표 결과 조작을 712보다 덜 했다. 한 800을 빼볼까요? 대략 1000을 빼봅시다. 6179가 나오도록 조작을 했다면 288로 플러스라는 수가 나와서 주목을 안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뭐 방법이야 추정하는 거지만 소설을 쓰는 거지만 예를 한다. 8대1로 8장당 한 장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뭔가 피치 못하게 이 두 지역에만 요 두 동에만 속도를 빠르게 그러니까 막판에 한 장 들어갈 때 한 장씩 더 넣는 식으로 급하게 조작을 한 흔적이 저는 저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아닌 게 투표율이 대략 60%니까 사전선거가 그리고 총 투표수에서 차지한 게 지금 대략 30% 초반이잖아요. 31.3% 예측했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실제 투표하는 사람에 맞춰서 갔으면 그렇게 오버될 확률은 없었을 것 같아. 예? 사전선거가 관내가 나눠지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제가 봐서도 표를 한꺼번에 뭐 흔적이야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이 있어요. 물론 당일이야 뭐 당연히 사전보다 조금 덜 진 거지. 예? 그래서 득표 차이가 1199표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기도록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뭐 8대1로 하게 뒀으면 됐지 왜 막판에 급하게 뭉태기로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건 이제 지금부터 소설을 쓸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추미애 씨의 그 스탠스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지금 뭐 국회의장 뭐 영순위로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2년 전반기 국회의장 하고 나면 이제 1년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올 생각은 있지 않을까? 나가볼까 하는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이재명 대표랑 붙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내치지는 못하겠고 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어디였죠? 중랑이었나? 중랑은 광진이 원래고 뭐 어디 중성동에 나왔었나? 뭐 하여간 저 공천 신청했다가 거기는 물 먹고 이제 하남으로 어떻게 보면은 팽 당한 거 아니에요? 팽.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이걸 조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쟤 너무 키워줘서 별로 좋을 거 없으니까 지금 왜 얘기되는 게 경기도 전체 대략 평균이 3표당 1표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3표당 1표씩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는 왜 8표당 1표씩 지원해 줬을까요? 7표당 1표일지 뭐 9표당 1표일지 그거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이 민주당 쪽 후보가 혜택을 본 것보다는 추미애 후보가 영 덜 받았어요. 떨떠름하죠. 자기가 봤을 때도. 당일에는 뭐 조금 덜 져서 이긴 거니까. 그러면 추미애 씨 입장을 보는 이재명 씨의 시각도 그렇고 그냥 이겨도 그냥 좀 곱게 이기게 두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8개 줄게 8개 줄 때 이 사람 3개 준 거랑 똑같은 형국이야. 그냥 이거 먹고 가서 한번 뭐 떨어지든지 붙든지 한번 해봐. 그러고는 틱 던져놨는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고 좀 선거
그 투표가 이제 그러니까 조작 수가 푹 들어가기 직전에 누군가가 판단을 하기를 이제 야, 저 추미애 후보가 만약이라도 아주 근소한 차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예? 다른 지역에는 3개당 한 표를 넣어서 월등하게 이기게 해줬는데 여기 좀 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덜 도와줬는데 지금처럼 1190표든 뭐 300표든 애매하게라도 이기면 이제 추미애 씨가 문제를 제기할 일은 없어. 이쪽 이용 씨 쪽에서 이 표차가 뭐 예를 들어서 100표, 200표 나왔다 그러면 재검파자 그러면 이제 옹코로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차이 나게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너무 근소하게 지거나 이기면 근소하게 이기면 이용 후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테고요. 근소하게 지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됩니다. 저 윤상현 후보랑 붙었던 그 남영희 씨인가 그분 얘기했었죠. 170몇 표로 떨어져 가지고 곧 재검표 뭐 저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할 것 같더니 꼬리 내렸다는 얘기도 했고, 이번에도 관내 사전 투표에서 세 박스를 뭐 찾니 못 찾나 그 아직 그 결론은 이거 하느라고 뉴스를 못 봐서 잘 못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추미애 씨가 그런 쪽일까요? 지금까지 그 성향으로 보면 드루킹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한테 뭔가 불리하거나 그 당대표 할 때였죠, 그때. 뭔가 자기한테 이제 뭐 책임이 돌아올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쪽을 고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 악성 댓글 관련해서, 맞아. 악성 댓글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 뭐가 뭐 집중이 되니까 하여간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략 알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을 잡았잖아요. 드루킹을.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추미애 후보가 한 200표 이내? 그 정도로 졌다 그러면 이분 이거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조작이 벌어진다는 거를 어승프레라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협박을 하겠죠. 그 주동자나 뭐 하여간 뒤에서 협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또 그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판이 싹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표는 까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또 근소하게 지는 상황 같아도 이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하거든.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냥 뭐 먹고 떨어지라 그러고 그냥 8표장 한 장 툭 던져줬는데 이게 임박해서 보니까 쟤 잘못 뒀다가는 이거 이제 뭐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오고 뭐 하고 이걸 떠나서 요 선거 부정이 뽀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무태기로 넣어. 뭐 이런 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 좀 이용 후보가 조금만 분발해가지고 요거 딱 한 1199표를 조작을 벗어나서라도 한 200~300표로라도 지거나 이겼다 그러면 대박인데. 그냥 그 뒤에 그 이제 그냥 이 숫자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한테 그걸 뒤에서 그 오다를 내리고 막 급하게 하고 그게 누군지를 저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답 없고요. 설사 안다 그래도 얘기하면은 또 바로 어디 지도새도 없이 없어지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아무튼 뭐 이게 이제
그런 선거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도 이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를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이때까지 방송했던 내용이 다시 궁금해서 다시 본다 그럴 때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점에서는 그냥 얘를 그냥 내팽개치는 쪽으로 쭉 가다가 들어는 맨 왔는데 이게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니까 영 뭐 이기거나 좀 하나 1000표 이상으로 이기거나 지면은 상관없는데 어정쩡하게 이기거나 지면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지령을 내리고 할 유혹도 느끼고 했겠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데요. 처음에 박 변호사님이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를 모르고 쓱 지나가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변호사님이 실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그 몇 개를 좀 분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톡이 왔거든.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 요 하남갑 얘기는 일단 요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모르죠. 또 추가적으로 의혹 밝힐 내용이 뭐 반박하거나 추가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편성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관심 지역은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뭐 후보가 참여해야 소송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중심으로 제가 이제 우선 전국적으로 선거인 수 가지고 조작값이니 그걸 증명해 가는 과정은 그거는 증명은 끝났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문제나 나와 있거든요. 쉽게. 심지어 나중에 재판에 가서 판사님도 그거를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느낄 정도까지 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할 텐데 이제 그거를 잠시 접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타겟으로 해서 아주 타겟을 좁게 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 중심적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변호사님한테 제가 요약한 그 데이터를 언제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요.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테이블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확정 선거인 명부상에 나타난 숫자와 개표 결과표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의 차이에서 뭔가 이제 핵심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은 집중할까 합니다. 이것도 4부, 5부였으니까 거의 1시간 반 넘겠는데요. 오래 들어주시느라 고생했고요. 이번엔 이걸 보고 좀 뭔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정말 바람이 큰 것보다는 이 폭발력이 너무 큰 거라서 뭐 그렇게 바라보면서 5부 에필로그까지 5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